산포 가는 길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문학 작품을 공부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그 작품의 갈래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산포 가는 길은 기본적으로 서사 갈래에 속하죠. 서사 갈래 중에서도 현대 소설에 속하는 장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설 갈래를 공부할 때는 먼저 개념적인 공부의 틀, 접근의 틀이 필요한데요. 소설의 3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소설의 3요소에는 인물, 그리고 사건, 배경, 이 세 가지가 소설의 3요소이죠. 자, 이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설은 항상 인간, 등장인물이 있게 되고요. 그들이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항상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소설의 이런 3요소를 가지고 소설의 구성 5단계인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중에서 오늘 이 교과서의 첫 부분이 실려 있는데 발단 부분부터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자, 발단 부분에서 이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학 갈래를 처음 공부할 때 우리가 소설을 감상하기 위해서 취미나 흥미로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시험 문제를 풀고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념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부분 시작. 제목이 일단 산포 가는 길 아닙니까? 산포 가는 길. 산포는 어떤 지명이 되겠네요. 당연히 이 산포는요, 실제하는 곳이 아니고 허구적인 지명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산포라는 곳은 강원도 속초 근처에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 그곳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산포라는 일단 이 산포는 포구니까 바닷가에 있는 바닷가 마을이 되겠죠. 바닷가 마을이고 이 작품 속에서는 정시의 고향이 됩니다. 등장인물 정시의 고향이죠. 오랫동안 그 감방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그런 정시의 고향이 산포입니다. 그 산포로 가는 길, 이 길이 이 작품의 주된 공간, 배경이 되죠. 자, 이렇게 일단 제목을 잠깐 풀어봤고요.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영달이란 인물이 나오네요. 자, 아까 3요소 중에서 첫 번째로 인물 우리가 체크해 줘야 되겠네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는 발단 부분에서 그 실마리가 제시가 됩니다. 자, 읽어 나가 볼게요.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에 보면서 잠깐 서 있었다. 영달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디로 갈 것인지가 궁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아직 갈 곳을 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겠네요. 따라서 그는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야 하는 그런 뜨내기 영달의 어떤 상황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영달은 일용직 노동자,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영달은 약간 소외된 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해 보고 있는 것은 영달의 내면 심리인데 그 내면 심리를 서술자가 알아서 독자에게 전달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 인물 심리를 서술자가 다 알고 있고 독자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자, 우리가 이런 서술 특징을 갖고 있는 소설의 시점을 가리켜서 3인칭 전지 시점 혹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죠. 자, 소설의 발단 부분에서
이 작품의 시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시점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달이라는 3인칭 이름이 등장하고 그 심리를 서술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3인칭 전지 시점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새벽의 겨울바람. 자, 하루 중에 시간 배경은 새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년 중에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 되겠네요. 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옵니다. 자, 이때 겨울바람은 배경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영달이라는 등장인물의 어떤 그 현실적 상황을 보여주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그가 이제 일할 것도 마땅하지 않고 어디로 갈 것인가도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임을 암시해 주는 거죠. 자, 배경을 통해서 인물의 처지를 암시해 주고 있네요. 그것도 어떤 처지입니까? 부정적인 상황이죠. 자, 밝아오는 아침 햇빛 아래 헐벗은 들판이 드러났고 곳곳에 얼어붙은 시냇물이나 웅덩이가 반사되어 빛을 냈다. 바람 소리가 역시 먼 데부터 몰아칩니다. 창공을 베면서 푸른 하늘을 말로 칼로 베듯이 차갑고 날카롭게 베어내면서 지나갑니다.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수십여 그루씩 들판가에서 바람에 흔들립니다. 가지만 남은 나무들, 이것도 이 흔들리는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물의 처지를 보여주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요. 새벽의 겨울바람부터 해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 이 부분까지는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묘사, 배경 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가 석 달 전 이곳을 찾았을 때는 한참 추수기에 이르렀었고, 석 달 전에 이곳에 왔고 3개월 머문 뒤에 이곳을 떠나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곳은 바로 공사판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이니까. 자, 이미 공사는 막판이었습니다. 3개월 전에 왔을 때. 자, 오래 머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진작부터 예상했던 터였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 여기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자습서를 가진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두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흘 전에 현장 사무소가 문을 닫았고 영달이는 밥집에서 달아날 기회만 노리고 있다. 자, 이런 공사판에서 공사 기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노동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마치 식당처럼 있는 그 밥집이 있습니다. 한밭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 집에서 이제 식당에서 밥을 외상으로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월급을 타게 되면 때때로 한 달에 한 번씩 밥값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밥값을 지금 떼어먹고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 형편이 녹록치 않다라는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발단 부분의 첫 단락을 읽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소설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했죠. 자, 인물이 일단 나왔고요. 배경도 나왔습니다.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 되어 나왔는데 시대 배경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네요. 우리가 이 작품의 이제 앞뒤를 전체를 체크해 봤을 때 시대 배경은 1970년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자습서의 64쪽의 오른쪽 날개 부분에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고요. 70년대는 여러분 다 아다시피 급속한 산업화, 근대화가 진행되는 그런 시기고요. 농촌이 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농사를 짓던 많은 농민들이 이제 시골을 떠나서 도시에 와서 노동자가 되고 소외된 계층이 하층민을 형성하는 그런 시기였죠. 왜냐하면 공장이 가동이 되려면 많은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들을 많은 월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값싼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 값싼 임금을 받고 일할 사람들이 바로 농민이었던 거죠. 그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의 노동자, 공장으로 와야지만 공장을 돌아가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농촌의 해체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생기고 떠도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죠. 소위 민중들, 소외된 계층들이 어떤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게 되는 자,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70년대의 산업화 근대화, 자, 이런 시대 배경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달 가보겠습니다. 자, 첫 단락에서는 아까 이제 영달이 중심 인물로서 등장을 했고, 자, 그 다음 단락에서 이제 누군가가, 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네요. 자, 그 새로운 인물은 바로 정씨이죠. 정씨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인물, 여기 아까 영달 나왔고, 정씨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해가 떠서 음지와 양지의 구분이 생기자, 언덕의 그림자나 숲의 그늘로 가려진 곳에서는 언흙이 부서지는 버석이는 소리가 들렸으나 해가 내리쪼인 곳은 녹기 시작하여 붉은 흙이 질척해 보입니다. 자, 다가온 사람이 숲근을 벗어났을 때 신발 끝에 붙어 올라온 진흙 뭉치가 걸을 때마다 뒤로 몇 점씩 흩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배경 묘사가 되겠네요. 자, 그는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 영다리 쪽을, 자, 이때 담배는 누가 태웁니까? 이때 그는 정씨가 맞죠? 그리고 담배를 태운 영다리 쪽을 보면서 왔습니다. 자, 정씨가 걸어가고 있고 영달이 이쪽에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영달은 담배를 지금 피우고 있습니다. 자, 담배도 역시 영달이 갈 곳을 지금 찾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답답한 심리를 보여주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심리를 드러내는 소재, 답답한 심리를 드러내는 소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자, 그는 키가 훌쩍 크고 영다리는 작달막했습니다. 자, 그는 팽팽하게 불러오른 맹꽁이 배낭을 한쪽 어깨에 느슨히 걸쳐매고 털모자를 귀까지 가려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달과 정씨가 만나는 장면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네요. 자, 이제 중략 부분을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정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 정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도소에 있다가 나와서 삼포는 정씨의 고향입니다.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정씨는 갈 곳이 삼포가 있고 영달은 갈 곳이 없습니다. 둘이 만나서 어디로 갈 것인가? 당연히 정씨가 가는 쪽으로 영달이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함께 길을 걷다가 국밥집에 들러서 이제 밥을 먹게 되죠. 자, 그리고 그 국밥집 여주인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여주인의 말에 따르면 자기 국밥집에서 옛날에는 밥만 파는 게 아니라 술도 팔고 술을 팔면서 술 손님들에게 술잔도 따르고 하는 그런 술 시중을 트는 여종업원이 있었는데 바로 그 여종업원의 이름이 백화였습니다. 백화는 이제 본명이 아니고 가명이겠죠. 가명. 그 백화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가 이 국밥집에 있었는데 도망쳤습니다. 도망쳤어요. 당시 이제 이게 인신매매는 아니지만 이제 그 국밥집에서 일을 하면서 뭐 화장품도 쓰고 옷도 사 입고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자, 그것들을 이제 주인이 이제 그 술시중 드는 이 여조원들이 버는 돈 속에서 제하고 돈을 주게 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제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갈취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술집 여자아이들은 그 돈을 아껴 쓰면서 이제 자기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항상 돈에 쪼들리고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빚이 더 늘어가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백화는 역시 그 빚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역시 도망치게 됩니다. 자, 도망치게 되면 그 술집, 그 국밥집 주인들은 어때요? 그 여자아이를 잡아와서 이제 뭐 다시 또 부려먹거나 이제 뭐 거의 반노예처럼 하인처럼 부리면서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했죠. 자, 그런 이야기를 국밥집에서 영달과 정씨가 국밥집 주인에게서 듣게 되는 장면이 중략 부분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국밥집 안의 장면입니다. 작년 겨울에 어디 있었어? 영달이는 언제요? 자, 이렇게 좀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요. 자, 여기부터는 지금 대화가 나오기 시작하네. 여러분, 앞에 부분 보면 주로 서술자의 서술이 있거나 그 다음에 배경 묘사가 있거나, 자, 서술과 묘사가 중심적인 이제 전개 방식인데, 여기서는 인물의 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작년 겨울이라고 재차 말하자 껄껄 웃기 시작했다. 작년 겨울에 어디 있었냐면, 지금 작년 겨울이면 거의 1년 전 아닙니까? 지금 영달이는 이 공사판에 3개월 전에 왔기 때문에 작년 겨울 1년 전이라고 한다면 영달은 이곳 공사판에 있지 않았을 때이죠. 자, 그때 1년 전에 대전에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그 대전에 1년 전에 대전에 있을 때 기억을 떠올리는 그 순간 영달은 껄껄 웃기 시작합니다. 자, 그 얘기는 자, 무슨 의미입니까? 대전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좋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네요. 왜 좋았을까요? 또돌이 영달에게 좋았던 추억과 기억은 아무래도 자, 여자와 관련된 얘기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옥자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땐 공사장에서 별 볼 일도 없었고 노임도 싫었어요. 노임은 노동임금을 줄여 임금이 실했다, 넉넉했다 뜻입니다. 실하다.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살림을 했군. 살림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으로 치면 이제 같이 사는 거죠. 가정을 이루어 사는 건데 결혼식을 올리고 뭐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동거를 한 겁니다. 자, 의리 있는 여자였어요. 애도 하나 가질 뻔했었는데 내가 실직을 하게 되자, 자, 돈 모으면 모여서 살자고 서울로 식모 자리를 구해 떠나갔죠. 자, 일단 지난 봄에 실직을 하는 것이 이제 아픈 계기가 됐네요. 이것 때문에 이제 둘은 헤어지게 됐고, 그 옥자란 여자애는 서울로 식모, 이때 식모라는 가정부를 가리켜, 가정부, 가사도우미, 자, 우리가 가사도우미라고 하죠. 어떤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서 이제 그 부엌일을 도맡아, 청소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떠돌이가 언약 따위를 지킬 수 있나요? 우리 같은 떠돌이. 자, 이건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기 조롱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떠돌이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뭐랄까요? 그걸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제 많은 거죠. 변수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사건이 많이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 그런 처지를 자조적으로 드러내고 있네요. 자, 밤에 혼자 자다가 일어나면 그 애 때문에 남은 밤을 꼬박 새우는 적도 있습니다. 자, 아직도 자, 남은 밤을 꼬박 세울 정도로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있네요. 자, 영달의 심리를 주의해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옥자를 그리워하고 있네요. 옥자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그리움을 대화를 통해 표현하고 있네요. 자, 정신은 흐려진 영다리의 표정. 자, 옥자가 그리워서 마음이 아프죠. 자, 그리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 조용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사람이란 곁에서 오랫동안 두고 보지 않으면 저절로 잊게 되는 법이야. 음. 자, 보지 않으면 잊게 된다. 영어에 유명한 속담이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영달을 정씨가 위로해 주고 있네요. 자, 뒤란으로 나갔던 집 뒤란이라고 하는 울타리 아닌데 뒤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뒤뜰. 뚱뚱이 여자가 호들갑을 떨면서 돌아옵니다. 아유, 어쩌나 눈이 올 것 같아. 하늘이 먹구름이 잔뜩 끼고 바람이 부는군. 이놈의 두상이 꼴에 도중에서 가다 말고 돌아올 게 분명하지. 자, 가다 말고 돌아올 게 분명하지. 이건 이제 그 백화란 여자아이가 지금 도망쳤지만 이런 눈길이 멀리 가지 못하고 결국은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눈이 오고 있다고 하는 거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후 사건 전개에서 이 눈이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뚱뚱이 여자 이 국밥집 여주인의 대화를 통해서 눈이 온다는 정보를 미리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씨가 뚱뚱보 여자의 수다를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말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밥을 먹고 빨리 떠나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다음 월출까지 지금 삼포라는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월출을 거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월출이라는 것도 역시 이제 허구적 지명인데요. 자, 60리, 심리가 4km니까 4km 곱하기 6 하면 24km 60리. 요즘은 자동차로 달리면 고속도로에서는 뭐 24km 20분이면 가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국도에서도 뭐 30분 이내면 충분히 가는 그런 거리 아닙니까? 자, 근데 이제 과거에는 길이 널찍하게 잘 닦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래 걸리죠. 자, 버스는 있나요? 오후에 2대쯤 있어요. 인연을 딱 잡아가지고 자, 어떻게든 좀 잡으려고 지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가시오? 영다리가 바다가 보이는 데까지. 멀리 가시려군. 자, 요 큰 길로 가실 거요. 자, 큰 길로 가실 거면 묻고 있네요. 동선을 확인하고 있는데, 자, 고개를 정씨가 끄덕이자 여자가 이제 궁둥이를 붙인 채 앞으로 다가와 앉습니다. 뭔가 할 말, 자, 기묘하게 할 말이 있는 거죠. 자, 부탁 하나 합시다. 22. 자, 백화가 22살 정도. 그러면 요즘으로 치면 대학교 3학년 나이네요. 대학교 3학년 나이. 자, 머리는 긴고 외눈 쌍꺼풀인데, 자, 좀 잡아오시오. 현금으로 좀 10,000원 내리다. 10,000원이면 1970년대 10,000원이면 굉장히 꽤 큰 돈이죠. 적은 돈이 아니겠습니다. 영다리가 자신 있다는 듯이 기세 좋게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오? 꼭 10,000원 내시오? 자, 이에서 하룻밤 푹 묵었다 가시구려. 좋았어. 자, 그래서 이제 붙잡아 달라는 돈을 주겠다는 그런 이 국밥집 여주인의 부탁을 흔쾌하게 수락을 합니다. 왜 돈을 주니까 마다할 일이 아니겠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여러분 잠깐 여기 그 옆에 날개 부분에 나와 있는 건 조금만 좀 확인을 하긴 할게요. 여러분들 그 자습서의 63쪽의 오른쪽 부분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영달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옥자 살림을 했다가 이제 노임을 잘 받았는데 실직을 하게 되면서 둘이 헤어지게 되죠. 자, 아무튼 그러면서 영달은 옥자와의 이제 살림을 차리고 정착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실직으로 인해서 그 기회가 날아가고 떠돌이의 삶을 또 살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경제적 궁핍,
그죠? 이런 실직이라는 이런 상황 때문에 안정된 삶의 기반이 상실되는 소외계층의 전형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전형적인 삶을 영달이가 보여준다. 자, 영달과 정씨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지만 국밥집에서 자, 같이 밥을 먹게 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그 심리적 거리감이 점점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죠. 영달의 이야기를 듣고 옥자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정씨가 위로해주는 아까 장면이 있었죠. 자, 그런 것도 체크해 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들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되죠. 해가 낮은 구름 속에 들어가 있어서 좀 전개 부분입니다. 누런 색안경을 통해서 내다보는 것처럼 뿌옇게 보입니다. 자, 바람이 회오리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쳐박고 올라갑니다. 영덕의 담배 한 갑을 샀고, 자, 바람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오죠. 자, 겨울이니까 굉장히 황량하고 스산한 그런 풍경입니다. 그들이 이제 작은 다리를 건널 적에 성긴 눈발, 성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드문드문, 그러니까 눈발이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내리는 것이 아니고 드문드문 내리기 시작합니다. 허공에 차츰 흰색이 빡빡해지고 점차 눈이 이제 점점 많이 내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펑펑 오기 시작합니다. 눈이 찰져가지고 걷기에는 뭐 괜찮았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한 방울이 펑펑 내리다 보니 갑자기 두 사람이 노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눈이 옷에도 옷깃에도 내려앉으면서 이제 눈사람 같이 되는 거죠. 자, 도중에 그들은 옛 원님의 송독비를 세운 비각. 자,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의 원님들, 관리들이 이제 특정 지역에 근무하다가 떠나면, 자, 그들의 어떤 통치? 그들의 어떤 그런 통치를 기리는 그런 비를 세워줍니다. 우리가 송독비, 공독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준 비를 송독비라고 하는데요. 그 비각 앞에서 잠깐 쉬어가기로 합니다. 자, 그 앞에서 신장로가 두 갈래 길로 갈라져 있습니다. 자, 이 두 갈래 길, 월출로 가는 곳과 감천으로 가는 길, 자, 두 갈래 길. 함석판에 페인트로 쓴 이정표가 있긴 했으나 녹이 슬고 벗겨도 잘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정씨가 그 국밥집에서 물어보죠. 월출까지는 얼마나 거리가 됩니까? 60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갈래 길에서 정씨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월출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삼포로 가는 방향을 맞게 찾아가는 셈이 될 텐데, 문제는 두 갈래 길인데, 이 두 갈래 길인데, 자, 어느 쪽, 여기 이정표가 있긴 있어요, 이정표가. 이정표가 붙어 있는데, 자, 어느 쪽이 월출이고 어느 쪽이 감천인지가 녹이 슬고 벗겨져서 알아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이 길을 어느 쪽이 월출인지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잠깐 쉬어갑니다. 자, 그때 정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감탄하기를, 야, 그놈의 눈송이 탐스럽기도 하다. 풍년들겠어. 눈이 오는 모양을 보니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지는데, 자, 여러분, 이제 보통 눈은 이제 찬바람이 심하게 불고 쌀이눈, 진눈깨비, 우리가 진눈깨비라고 하죠. 진눈깨비가 내릴 때 마음이 이렇게 좀 편치 않습니다. 걱정이 앞서죠. 자, 그런데 한방눈이 펑펑펑 이렇게 천천히 오게 될 때, 한방눈이 오게 되면 사람들의 기분이 훨씬 더 포근해지는 느낌이 들죠. 자, 여기 이제 오른쪽, 왼쪽 여기 날개 부분에 자, 이걸 좀 별표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눈이 오는 배경인데요. 자, 이게 어떤 서정적,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어떤 심리와 연관되는 배경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눈이 불편하지 않았다. 그리고 포근했다. 탐스럽다. 풍년들겠다.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지겠다. 자, 이와 같은 이제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정씨와 영달은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잠깐 확인했듯이 소외된 계층 아닙니까? 떠돌이 영달과 이제 감방에서 막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떤 소외된 인생인 정씨, 이들은 고달픈 삶을 살아온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서로의 처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어떤 인품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과 서정적 배경이 어떻게 되고 있다? 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눈의 기능, 인물들과 서정 배경이 조화되고 있다. 이걸 좀 더 같이 해주세요. 인물과 배경이 뭐 되고 있다? 조화되고 있다. 처음엔 본문 다시 가볼게요. 기분도 괜찮았지만 이렇게 오다 가는 길 가기가 그리 쉽지 않겠는걸. 저기 누가 오는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중종모를 깊숙이 내려쓴 노인이 조심스럽게 걸어옵니다. 그럼 이 노인은 자, 등장인물에서 중요한 인물일까요? 아닐까요? 뭐, 이런 미리 알고 있겠지만, 자, 이건 보조인물이죠. 이런 보조인물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사건의 전개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지만, 무언가 역할을 합니다. 노인의 보자층과 접힌 부분에 눈이 빙수처럼, 자, 지규법을 쓰고 있네요, 지규법.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눈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자, 이정표가 녹이 슬어서 글씨가 뭉개져가지고 어느 쪽이 월출 쪽인지를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마침 영감님, 노인이 오기에 이제 물어봅니다. 정씨가 자기 고향 가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정씨가 물어봐야 되겠죠. 영감님, 길 좀 묻겠습니다요. 물으시오. 월출 가는 길이 저 아래입니까? 윗길입니까? 윗길이 월출. 그러니까 오른쪽 윗길이 월출이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라고 하는 건 이제 고개, 높은 산의 고개를 가리키죠. 수월치는 않을 거야. 아마 교통도 두절될 모양일 텐데. 자, 여러분들 옛날 시골길에서 눈이 오게 되면 고갯길에 눈이 쌓이는데 차가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냥 그대로 쌓여서 차가 지나가기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버스가 끊긴다는 얘기죠. 자, 오른쪽 길이, 위쪽 길이 이제 월출 가는 길인데, 고갯길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버스가 끊길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아랫길은요, 거긴 월출 쪽은 아니지만, 고을 셋을 지나면 감천이 나와. 자, 이제 감천 가는 길. 자, 왼쪽 길이 감천이라고 이제 아랫길이 알려주죠. 자, 월출 쪽에는 고개가 있어가지고, 버스가 안 다닐 거다. 자, 지금 그러면 원래 월출로 가려고 했던 정시의 이제, 이 계획은 좀 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천에 철도가 닿습니까? 닿다마다 그럼 감천으로 가야겠구먼. 정씨가 인사하자 노인은 가득 쌓인 모자를 위로 들어. 자, 노인은 지금 어때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조 인물인데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네요. 정보를 제공해 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다시 교과서에는 중략 부분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길을 또 그들은 이제 그 감천 쪽으로 걸어서 가고 있겠죠? 길을 걷다가 소나무 숲에서 우연히 백화를 만나게 됩니다. 자, 아까 보다시피 백화는 국밥집에서 자, 밀린 어떤 빚을 갚지 않고 도망친 여자아이죠. 22살에 술 시중 들던 여자아이. 정씨와 영달은 백화 또한 집으로 가는 중임을 알게 됐고 세 사람은 드디어 기차역이 있는 감천을 향해 동행하게 됩니다. 자, 이 감천 향해 가는 길, 동행길,
이 길이 바로 이 작품의 주된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길이 이제 워낙 멀고, 근데 그 길을 다 눈 상황에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쉴 곳이 필요한데, 마침 길을 가다가, 자, 빈집 초가에서, 자, 불을 피우고 젖은 이제 바짓가랭이와 신발도 말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살아온 내력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빈집 초가에서 불을 피우며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대목이 바로 이제 여기 이 부분입니다. 결정 부분이죠. 자,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습니다. 눈이 아직도 더 오고 있어요. 사위는 고요합니다. 사방의 둘레 단어도 기억해 두시고요.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옵니다.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다 따지면 고해 아닌가? 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란 의미가 있어요. 삶은 뭐다? 고해. 자, 고통의 세계, 고통의 바다. 응? 자, 고통이 바다처럼 넓게 펼쳐진 곳. 그러니까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이 끝없이 이어지는 인간 세상을 비유한 표현이죠. 자, 이건 누가 하는 말입니까? 정시가 하는 말이래요. 감옥도 고통이지만 삶이란 게 다 고해이다 라고 잘 이렇게 철학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떠돌이로 전락한 하층민의 상대, 그들의 현실 인식.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뭐 이제 고등학교 공부를 시작하면서 아마도 이 입시 경쟁에 힘든 상황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도 고해를 피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은 아니죠. 다 먹는 건 뭐 큰 문제가 없고 집도 부모님 다 가정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근본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자,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납니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오닥불 위에 눈을 한 곱씩 덮으면, 자, 눈을 덮어야지 불이 꺼지겠죠. 자, 산천이 어두워집니다. 새들이 이리저리로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영다리가, 자, 깃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금자리를 뜻하고요. 새들도 집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새들은 어때요? 새들에 네모 쳐볼게요. 자, 새들도 집이 있습니다. 갈 곳이 있는 존재이네요. 자, 반면에 새 인물은 어떻습니까? 갈 곳이 없죠. 그럼 새들과 새 인물은, 등장인물은 어떤 관계? 갈 곳이 있고 없고의 의미로 볼 때 대비되는 어떤 관계가 되겠죠. 자, 체크해 두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 이제는 어떡할 셈이요? 집에 가면 영다리가 백화에게 물어본 거죠. 백화가 대답을 않고 웃기만 합니다. 정씨가 말했다. 시집 가야지 뭐. 자, 지금 보면 아까 영달과 정씨는 백화를 만나기 전에 국밥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국밥집 여주인이 백화를 저보다 주면 돈 10,000원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영달이가 흔쾌하게 그러마하고 그렇게 이제 답을 했죠.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백화를 만났지만 백화를 붙잡아서 그 국밥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와 친해진 사이가 됐기 때문에, 친밀한 사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붙잡아서 거기로 데려갈 일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정씨가 말해, 이제 시집 가야지 뭐.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틀어박혀 집에 농사나 거들지어 동생들이 많아요. 자, 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시집을 갈 수도 있지만 가버리면 동생들을 돌볼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가족을 위해서 일상,
삶을 포기하는 백화의 아름답지만 슬픈 그런 결심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자, 가족의 가난으로 인해서 백화는 고달픈 삶을 살고 있네요. 자, 이런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자, 그러니까 첫째가 여자인 경우, 가난한 부모는 경제적 능력이 없고, 또 동생들이 뭔가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첫째인 여자 아이들이 도시에 가서 정말 힘들게 공장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혹은 이렇게 술집 여인으로 이제 술 시중을 주면서 번 돈으로 동생들을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학교도 보내는 그런 여자애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자, 그런 무거운 삶, 여기 보면 삶의 무게가 느껴진다고 써 있죠. 자, 그런 무거운 삶을 살고 있는 고향에서 자, 백화의 삶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 또 이야기를 그칩니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길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걷기가 힘들겠죠. 그 순간 뒤에 따라오던 백화가 눈 덮인 길에 고랑에 그만 빠졌습니다. 아, 고랑에 깊게 이제 움푹 패인 곳이죠. 자, 발이 삔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백화가 꼼짝 못하고 신음합니다. 영다리가 달려들었어요. 주저하지 않고. 주저없이. 주저하지 않고. 자,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없습니다. 자, 백화를 걱정하는 영들의 따뜻한 마음,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자, 백화는 무겁죠? 자, 진짜 무거워서가 아니라 미안해서 하는 말이죠. 자,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자, 무겁죠? 아니, 하나도 안 무거워. 자, 이런 이제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죠. 자, 영달의 배려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은 정서적으로 훨씬 더 친밀함이 생기죠. 서로를 위로해주는 관계가 됩니다. 서로 처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처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위로해주는 사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유대감이 점점 깊게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리라 생각하니 영다리는 어쩐지 대전에서 옥자가 생각나서 아이고 옥자를 좋아하네요. 눈시울이 화끈해집니다. 어깨가 참 넓네요. 한 3사람쯤 없겠어. 자, 이렇게 이제 둘이 가까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대기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고. 근수는 이제 근수는 무게입니다. 무게. 옛날에 여러분들 그 고기 사게 되면 소고기 한 근 600g이죠. 2근 이렇게 근으로 표현을 하는데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 무게의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용하고 있었던 근수가 모자라다는 건 얘기는 되게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따뜻하게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들은 7시쯤에 드디어 감천 읍내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월출과 그 감천길 사이에서 감천 쪽으로 길을 오면서 걸어서 오지 않습니까? 감천으로 가는 길 중간에 이제 백화를 만나게 되는 거죠. 백화를 만나서 드디어 감천 읍내까지 쭉 걸어오게 됐고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자,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이라고 하는 건 장이 이제 끝나는 시간이죠. 7시면 이제 거의 끝나는 거죠. 읍내 중앙 흥청되고 있습니다. 전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옵니다. 자, 이런 장에서 이제 이제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많죠. 영다리가 이제 아까 백화를 업고 왔었는데 옆에서 부축을 하고 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얼굴을 찡그립니다. 자, 어느 방향이요? 정씨가 백화에게 묻습니다. 전라선이에요.
전라선과 호남선.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서울이 있고요. 자, 기차가 이제 전라선과 호남선이 있습니다. 길이 이제 여기 이게 경부선이지 않습니까? 자, 이쪽 오다 대전 좀 이렇게 오는 길도 있고 중간에 이렇게 또 갈라지는 길이 있거든요. 여기 구례 쪽으로 가는 게 있고 또 이쪽 아래쪽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기차가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자, 이 둘 중에 하나가 전라선이거나 호남선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호남선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 이렇게 길이 여기서 갈라지는 대목이 있는 거죠. 자, 여빌은 있어? 돈은 있어? 자, 정씨가 물어봅니다. 따뜻하게. 그러자 백화는 군용차를 사전에 타고, 자, 이제 이거를 히치하이킹 한다는 거죠. 군인들 타는 차를 히치하이킹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죠. 여비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건 주의해야 되겠네. 직접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그들이 장터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팥시루떡을 사 먹습니다. 백화가 자기 몫의 절반을 떼어서 영달에게 줍니다. 이 팥시루떡은 영달에 대한 백화의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가 되겠네요. 중요하네요. 자, 쉬운 내용이니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난 업고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자, 감사의 마음을 팥시루떡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우리 고향은 백화의 고향을 가리키는 거죠. 자, 영달에 대한 백화의 어떤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직접이 아니고. 일자리를 추천해 줄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영달은 자기에게 마음을 여는 여인, 새로운 여인 백화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떠돌이였던 영달에게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긴 셈이죠. 자, 영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잠깐 확인하고 가볼게요. 인간적 유대감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자, 영달은 백화에 부축해주죠. 백화는 영달에게 팥시루떡을 떼어서 줍니다. 정씨는 영달을 정착을 소망하죠. 자,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위로와 연대감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나야 산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해야지. 정씨는 산포로 가고 그렇게는 저 형씨가 영달에게 뭐라고 말하는 내용입니까? 백화의 고향으로 함께 가라. 백화의 고향으로 함께 가서 그와 함께 살아라. 정착해라. 자, 결혼해라. 이런 식의 권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영달이는 흙이 덕지덕지 발라붙은 신발끝을 들여다보며, 여러분 이 부분은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 대목입니다. 별표 빵빵빵 몇 개 해야 되겠네요. 3개쯤 해놓고 형광펜도 한번 그어볼게요. 정말 중요하니까. 자, 어떻게 보면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영달이는 아무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망설이고 내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자, 체크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긴 해. 이게 한 마음이죠. 자, 반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 신발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흙이 달라붙어 있어. 이건 뭘 의미합니까? 자,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용직 노동자가 삶이 안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어떤 경제력. 자, 이런 것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함께하고 싶긴 한데 따라갔다가 자기가 또 실직을 하거나 벌이가 시원치 않게 되면 또 갈등이 생길 테고, 또 그러면 또 삶이 또 힘들어질 테니, 그러면 또 백화의 삶도 불행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망설입니다. 내적 갈등을 느끼는 거죠. 자, 그러자 정씨가 영다리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입니다. 여비 있어?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1,000원쯤 있으니까. 어디로 가려?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자, 스피커에서 안내한 소리가 웅얼대고 있습니다. 정씨는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을 합니다. 같이 가시지. 자, 계속 권유하는 거죠. 정씨는 영달에게 계속 같이 가라고, 좋은 여자 같다고 이렇게 계속 권유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영달도 좋은 여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정착해라. 뜻내기 신세를 청산해라. 정착하라고 이렇게 이제 권유하고 있는 거죠. 영달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시무룩해집니다. 왜 시무룩해집니까? 왜 멍하니 역사 밖을 내다보죠?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하지만 처지와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죠. 자, 그런 영달의 어떤 내적 갈등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영달의 내적 갈등이, 자, 그 심리가, 여러분, 인물 심리 제시 방법 중에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는 거 알죠? 자, 이건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가 간접 제시되고 있네요. 역사 밖을 내다보는 거는 간접 제시. 자, 시무룩하다고 하는 건 직접 제시. 한 문장 안에도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서술자가 직접 말해주면 직접 제시, 행동을 통해 보여주면 간접 제시가 되겠습니다.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볼게요.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다리가 말합니다.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그러자 이제 처지를 이해하죠. 그것을 정씨는 이해합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그럼 산보라도 같이 가려고, 정씨는 이제 영달의 말을 듣고 처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요. 그럼 산보라도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방향을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뭐 어쨌든 영다리가 500원짜리 2장을, 자, 비상금 전액을 꺼내네요. 500원짜리 2장이면 1,000원인데 이거는 요즘 돈으로 치면 글쎄요, 한 돈 10만 원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저 여자 보내줍시다. 백화가 제안했지만 거절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영다리는 표를 사고, 자, 구용차를 얻어 타려고 하던 거였죠. 표를 사고 삼립빵 2개와 찐달걀 삽니다. 빵 2개와 찐달걀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것도. 자, 백화에 대한 영달의 연민의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따뜻한 인간을. 뭐 설명이 필요 없네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린 뒷차를 탈 거야. 잘 가슈. 그러자 백화의 눈이 붉게 눈이 충혈됩니다. 자, 고마움의 마음과 두 번째 아쉬움의 마음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있는 마음이네요. 자, 더듬거리며 묻기를 아무도 안 가나요? 한 번 더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우린 산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달 대신 정씨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백화가 보퉁이를 들고 일어섭니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자, 고마워하죠. 업어주기도 하고 신고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차비까지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사주니까 그런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씀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감동한 자 백화는 고마움의 말을 이렇게 전하고 떠납니다. 자, 그래서 개찰구로 가다가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어. 자, 고마움. 이때 고마움은 둘의 인간적 배려에 대한 고마움. 그다음 헤어진 어떤 슬픔도 있었겠죠. 자, 웃고 있다고 하는 거. 자, 마음에 큰 위로가 됐기 때문에 따뜻한 그 따뜻한 어떤 그 말들과 행동에 마음에 큰 위로가 됐기 때문에 그 위로의 마음에서는 웃음이죠. 자,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 이러면 이 부분도 시험에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별표 빵빵빵 3개쯤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백화가 아니다. 본명은 이점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알려주고 갑니다. 드디어 자기의 찐모습을 드러내죠. 자기의 찐모습을 드러냅니다. 진정한 모습은 누구예요? 이점례. 자, 백화는 이제 진짜 모습을 감춘 거죠. 가짜 모습. 백화가 이제 가짜 모습이고요. 이점례는 진정한 모습이죠.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백화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드디어 이제 떠나는 헤어지는 마당에서 이제 본명을 드러내기 때문에 정서적 유대감이 더 상승이 되고 거리감은 줄어드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드디어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갑니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나겠죠? 자, 그리고서 남은 그들 누굽니까? 정씨와 영달 둘이 남아있겠네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자, 이제 감천읍내에 왔으니 기차를 타고 어디로? 삼포 쪽으로 가려고 기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시간쯤 지나서 잤습니다. 깨워보니까 다시 눈발이 날리고 있네요. 기차는 연착, 딜레이. 밤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고요. 둘은 또 말없이 담배를 나눠 핍니다. 아이고, 한참 동안 걷고 와서 또 눈을 잠깐 붙여 잠을 잤더니만 더욱더 피로감이 커지는 상황이겠네요. 영다리가 혼잣말로 며칠이나 견디나 갑자기 왜 며칠 견디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누구에 대해서 백화에 대해서 뜬금없이 뒷담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달걀 사주고 자기 비상금 다 털어가지고 차비까지 대주고 찐 달걀 3리빵 2개까지 사줬는데 그렇게 애정을 기울여서 배웅해 줬던 백화에 대해서 갑자기 뒷담을 하고 있는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들죠. 자, 이 부분이 아까 여러분들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런 애들 한 사나흘도 추운 생활 못 배겨나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주의합시다. 이거는 뒷담이라고 하기는 문맥을 볼 때 진짜 뒷담은 아니죠. 진짜 뒷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진짜 뒷담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헤어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붙들고 싶었는데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붙들지 못했음에 대한 안타까움에 약간 뒤틀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 나름이긴 하지만 하긴 그럴 거요. 요즘 세상의 일이 연 안으로 인정이 획 변해가는 판인데 자, 이 말은 이제 세상이 워낙 이제 인정이 변하다. 현실이 각박하다 보니까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고향에 돌아가서 살라고 했던 이 백화가 이제
고향에서 뭐 농사를 짓든 뭐 하든 간에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동생들과 가족을 보살펴야 되는데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오래 버티기 힘들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정씨 옆에 앉아있던 노인이 또 등장하네요. 노인 또 등장하네. 이 보조 인물입니다. 자, 이 인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이미 배웠으니까 알겠지만, 자, 삼포를 가려고 정씨가 지금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삼포가 옛날에 포구, 그러니까 바닷가의 포구의 모습을 지금 잃어버렸대. 모습이 변화했습니다. 어떻게? 그 이제 자연 포구, 조그만 이제 바닷가의 포구인데 개발을 하고 뭐 불도저로 이제 포크레인을 파내고 이러면서 공사 중이죠. 그 변화된 모습을 정신을 알고 있지 못했는데 자, 그런 정보, 삼포의 변화된 모습을 알려주는 정보 제시 역할, 정보 제공자로서 등장인물인 정씨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말을 걸어옵니다. 자, 그 다음 따라 보겠습니다. 어디 일들 가시오? 아니요, 고향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 아십니까? 알지.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자, 불도저의 잘못인데요. 자, 이건 이제 불도저, 포크레인 뭐 이런 겁니다. 삼포에서요? 그 어디 공사 벌일 때가 됩니까? 자, 이 말은 어때? 고작해야 공사,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공사할 만한 곳은 아니고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촌. 어촌이고 감자 맨다. 자, 시골 농사 짓는 곳인데 뭐 그런 뜻이죠. 어허, 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노인이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10년 만에 가는 건데요. 이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은 10년 만이면 뭐 그렇게 지금 삼포의 현재 상황을 알지 못할 만하네요. 이렇게 이제 반응을 이제 보이네요. 고개 끄덕이면서. 자, 말도 말아요. 지금 거긴 육지야. 바다의 방투. 아마도 간척, 개간을 해서 흙으로 바다를 메우고 육지를 만든 거죠. 자, 트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자, 이렇게 해서 바다가 삼포의 포구가 바다를 메워서 육지가 되는 그런 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멍멍이가 밖에 짖고 있네요. 자, 10년 사이에 삼포가 확 변해버린 거죠. 자, 여기에서 관련 한자성어가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자, 밑에 써 있습니다. 별표하고 꼭 암기해 두기 바랍니다. 상전벽해라고 해요. 뽕나무 상자에 밭전자에서 뽕나무 밭이 자, 푸를 벽자에 바다의 자, 푸른 바다로 변한다. 그러니까 육지가 바다가 된다는 뜻이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변화. 자, 몰라볼 정도로 크게 변했을 때 사용하는 비유적인 한자 성어가 되겠습니다. 상전벽해. 이런 뭐 신도시 여기 일산이나 저기 분당, 그 다음에 뭐 제2기 신도시인 저기 어디죠? 그 평촌, 뭐 상계동 이런 데는 전부 다 그냥 밭이었어, 밭. 감자밭. 자, 뭐 때문에요? 낸들 아나? 뭐 때문에 결합니까? 관광호텔을 짓는데, 자, 개발 사업의 목적이 나와 있는 관광호텔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삼포가 공사 중이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동네가 그대로 있을까요? 뭐 그대로가 뭐요? 맨천지의 공사판. 여러분들 개발을 할 때는 이제 뭐 산이나 들판을 깎거나 메워서 만들기도 하지만 기존의 주택가들은 다 허물죠.
기존 주택가들이랑 마을들은 다 허물고 그 마을 위에다가 새로 건물을 짓거나 하기 때문에 이제 자, 그만큼 풍경이 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공사판 사람들까지 장도 생기고 마켓도 생기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자, 산업화 도시와 개발로 변해버린 산포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네.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지금 보면 자, 전통적인 것들은요. 뭐 나룻배,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또 뭐가 나왔습니까? 고기잡이, 감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서 자, 개발 써볼게요. 공사를 하거나 육지가 됐거나 방뚝을 쌓고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자, 그 다음에 관광 호텔을 짓고 자, 장까지 들어서고 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근대화된 이미지들이죠. 이런 것들이 밑에 신장로 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근대화의 이미지. 선생님이 지금 여기 형광펜으로 표시한 것들은 다 이제 전통적인 어떤 이미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기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나룻배는 어디에서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자, 이 변고는 재앙을 가리키죠. 사람이 많아지면 재앙이 많이 생긴다.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잃는다. 하늘. 이때 하늘은 이제 인정, 혹은 자연의 순리, 그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 노인은 지금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산업화와 도시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해 주고 있네요. 자, 노인이 이제 작가의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작가의식을 대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 현실이 황폐화가 된다. 편리해지는 점은 있겠지만, 자연은 파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한 어떤 이야기가 되겠죠. 자, 정씨에게는 작정하고 가는 곳인데, 기대했던 곳인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자, 들리는 이 소문, 이 노인이 전해주고 있는 이 소문, 가서 직접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풍문이죠. 바람처럼 소문마저 낯설었습니다. 이거 정말 정식은 정말 10년 만에 가는 고향인데 참으로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걸 듣고 있던 영달이는 또 철없이 또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잘 됐다고 얘기. 영달은 지금 정씨의 상황을, 정씨의 처지를 지금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네요. 깜빵을 생활 끝에 정신적 안정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산포라는 고향을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든 위로를 했을 텐데 영달은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마음을 이제 섬세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공사판이라고 그럼 일이나 합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네. 철딱선이네요. 자, 이렇게 정씨가 노인의 말을 듣고 황당함과 난감함,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사이에 기차가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 기차는 일단 산포로 가는 기차이긴 하겠네요. 그죠? 차표를 지금 여기 끊어놨으니까. 정씨는 발걸음이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충격 때문에. 그는 마음의 정처. 자, 정처라고 하는 거는 정하는 곳, 마음에 자기를 위로해줄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겨울에 정씨는 영다리와 똑같은 입장, 떠돌이 처지가 되고 말았네. 왜? 고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 기차가 눈발이 달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은 이제 배경 묘사로 끝나고 있네. 자, 배경 묘사로 소설이 끝납니다.
그럼 이때 그 배경 묘사에 여러분 기능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이 기능이 중요한데요. 어떤 기능을 합니까? 눈발이 날리고 어두운 들판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자, 정시의 내면을 암시해 주고 있네요. 자, 어떤 내면은 마음의 정처를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목적지 없이 떠돌아야만 되는 영달과 정시의 앞으로의 어두운 삶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어두운 삶을 암시해 주고 있다. 자, 우리가 그런 점들을 기억을 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핵심 정리가 나오네요. 이런 자습서로는 맨 앞부분에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61쪽에 있어요. 자, 똑같은 내용이 61쪽, 페이지 61쪽에 보면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펼쳐보세요. 70년대. 자, 시골길, 감천역이네요. 현실 비판적, 사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소외된 하층민에 대한 애환. 자, 애환이라고 하는 건 슬픔과 근심,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길을 가는 과정에서 사건이 나오죠. 작가의 비판의식이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 또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그 인물 간의 갈등이 중심 내용이 아닙니다. 갈등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보통 소설은 갈등이 두드러지고 그 갈등이 높아지고 해결되는 과정에서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 주제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 작품은 그런 여타의 일반적인 소설과 달리 갈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뒤에 학습활동 중에서 중요한 대목이 있는지 몇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학습활동. 자, 장소의 이동에 따른 정리, 뭐 들판에서 국밥집으로, 소나무 숲으로, 초가루, 감천 가는 길, 대합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장소를 좀 확인해 두는 것도 필요하죠. 머릿속에 자,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그러니까 공간의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 전반적으로 순행적 구성, 과거 예상 같은 거 없습니다. 자, 순행적 구성으로만 나와 있죠. 역순행이 아니고 순행적 구성입니다. 순차적으로 사건이 제시가 되죠. 자, 그런 장소의 이동의 흐름을 기억해 두는 게 필요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의 공통점, 뜨내기 3이다. 고단한 처지이다. 자, 그들은 길 위에서 동행을 하면서 서로 이해와 교감을 나누게 되고 동질감, 유대감이 연대의식이 커지게 된다. 자, 함께 길을 간다는 건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0년대라는 시대 배경과 함께 갈등을 연관시켜보자 라고 합니다. 영달은 백화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죠. 그죠? 자기가 경제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갈등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영달의 내적 갈등이 있죠. 영달의 내적 갈등은 있지만 인물 간의 갈등은 없습니다. 영달의 내적 갈등은 있고 but 인물 간의 갈등은 없다. 자, 요거를 좀 기억해 두세요. 인물 간 갈등은 없다. 내적 갈등은 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볼게요. 삼포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이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정시의 내적 갈등도 있는데, 정시의 내적 갈등도 있습니다. 고향을 가고 싶은데, 개발로 인해 갈 곳을 잃어버린 정시의 내적 갈등을 또 얘기해 주고 있네요. 정시의 내적 갈등의 궁극적 원인은 뭐냐? 그건 한마디로 그거죠. 도시화와 산업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할 게 없겠네요. 다음 페이지. 자, 4번은 별표 빵빵빵 3개 해볼게요. 시점 바꾸기. 이거는 소설 갈래에서 출제가 되는 대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점을 바꾸게 되면 시점의 효과도 동시에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때 어떤 차이점이 생기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작품의 원래 시점 아까 뭐였습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죠. 그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는데, 자, 이제 여기 보니까 딱 시점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인칭 대명사를 주의해서 보면 됩니다. 여기 나라고 써 있네요. 자, 3인칭 전작가에서 보기의 시점은 뭡니까? 나 1인칭 주인공으로 바뀌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1인칭 주인공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효과의 차이가 생기느냐? 자, 나의 심리, 내 눈시울도 뜨거워져. 점례를 더 이상 쳐다볼 수 없었다. 자, 나의 심리가 주인공 나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마치 내면을 고백하듯이 나의 심리를 직접 제시합니다. 3인칭 전지일 때는 어때요? 3인칭 서술자가 사건의 바깥에, 인물의 바깥에서 인물 심리를 대신 얘기해 주죠. 대신 얘기해 준 것을 고백하는 방식. 내가 나의 심리를 말하는 것이 되니까 그런 차이가 생겼네요. 자, 보겠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볼 때는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의 바깥에 있다는 점, 그죠? 3인칭이니까. 자,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본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전지가 된다는 뜻이 되겠네요. 전달합니다. 자, 근데 1인칭 주인공으로 바뀌었을 때, 작품의 바깥이 아니라 속에 있는, 작품 속에 있는 인물인 나,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내면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직접 말하기 때문에 친근감과 신뢰감을 준다. 친근감과 신뢰감. 야, 내가 겪은 얘기야. 나의 심리야. 자, 이런 효과가 생기게 되겠네요. 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고향은 어떤 뜻이냐? 이건 뭐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산포 가는 길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챙겨서 기억하시고 이제 문제 검토를 통해서 기본적인 유형을 확인해 보시고 또 기출문제를 통해서 시험 때에 좋은 결과 있기를 선생님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